네, 이렇게 혼조세 보이고 있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우려와 여기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브라질에게 관세를 50%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실업수당 건수 같은 경우는 연소 건수가 이번에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한 데 반해 이번에 실업수당 건수 신규는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여기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실직한 사람들이 새 일자리 찾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잇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다양한 이슈에 좀 엇갈린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주요 이슈와 뉴스도 함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됐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도 높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7월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두 인물, 월러 이사와 메리 데일리 총재의 연설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 만큼 회의록의 내용도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회의록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치가 엇갈리면서 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열린 연준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관세가 일시적인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일부 참석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 이후에 발표된 새로 금리 전망에 따르면 19명의 정책위원 중 10명은 연말까지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요. 7명의 정책위원은 2025년에 전혀 금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2명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의 시기, 규모, 지속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세가 경제와 무역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정책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회의록은 급변하는 경제정책 환경이 올해 연준의 정책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세금, 이민 규제에 대한 정책 변경을 주재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금리에 대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 정책, 기타 정부 정책, 지정학적의 위험은 진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망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이전 회의보다는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경제 선응장을 둔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브라질을 상대로 50%에 해당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조치는 브라질이 미국을 상대로 적자를 가고 있어 무역 불균형이 아닌 브라질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그리고 또한 브릭스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소환을 통해서 브라질 당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혐의를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하면서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는 쿠데타 기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무조건 브라질 사법부의 소관이며 그 어떤 간섭이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또한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브라질의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국가 주권과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법 절차 중단을 목적으로 그리고 브릭스에 대한 위협으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직 미국 무역 협상가인
스티브 올슨이 이번 일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트럼프의 관심을 끄는 모든 사안이 무역 의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트럼프의 이번 위협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이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을 상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며 공식적인 무역 협정이 미래의 관세 인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록보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성능이 제미나이나 챗GPT의 최신 버전보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동시에 이 챗봇이 다음 주 내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저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직접 그록보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록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을 합친 것보다 똑똑하다라고 자신하면서 음성 대화 기능이 향상되었고 성능 평가에서도 오픈 AI 경쟁사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상식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논란 직후에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이전 버전의 그록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X에서 현재 반유대주의적인 댓글을 포함해 부적절한 게시물들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삭제해야만 했고 회사는 이런 혐오 발언을 금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런 부분들을 삭제한 그록보가 이번엔 조금 더 바이애스하지 않은 쏠리지 않은 비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시연회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혐오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AI가 더 좋은 AI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의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